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할 변호사입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공천 원칙은 당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략 공천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가족 단계 논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전략 공천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천에서는 당성,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가장 중요시할 생각이라면서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은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공개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짚었는데요. 내년 6.3 지방선거 승부처는 서울, 부산, 충청으로 본다. 수도권과 민심이 거의 일치하는 충청에서 4곳 모두 이기는 건 여든 야든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청에서 절반을 지켜낼 수 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은 경선이 원칙이고 광역단체의 경우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부산, 충청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이 경선에 나선다면 전략공천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가장 경쟁력 있는 분이 경선에 참여했지만 우리 생각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략공천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부산, 충청 등 승부처의 경우 당선 가능성을 보고 공천 가닥을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 충청 등 이 승부처는 경선도 중요하지만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을 내보내기 위해서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천 대원칙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당성으로 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온 분들, 열심히 일할 사람들을 공천하겠다고 했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당대표와 사진 찍은 것으로 이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공천은 망하고 지방선거도 질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며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리더로서 신뢰받을 수 없기에 당원들에게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지난 2일 당무감사의 첫 회의를 마친 뒤에 정당 게시판은 당원들의 가감없는 객관적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문자를 공지해 감사 착수 가능성을 내보였습니다. 한동훈은 끝났다는 겁니다. 한동훈은 지금 민생 투어를 한다고 하고 또 난리를 떱니다. 그리고 또 라방을 켜고 아는 척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은 말이죠.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가장 취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죠. 정치를 안다는 것은 말이죠. 정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죠.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만큼 역량을 갖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가? 나는 보수인가? 진보인가? 나는 보수 중에서도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위치는 어딘가? 나는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즉 주제와 분수. 주제와 분수를 아는 것이 정치의 가장 ABC입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자신의 주제와 분수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말이죠. 많은 정치평론가들은 한동훈의 정치 인생이 끝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에서 모두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가 원래는 말이죠. 저 여당을 공격을 안 했습니다. 이재명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특검에서 한동훈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저 특검을 공격하고 그때서야 민주당을 공격하고 그때서야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한동훈의 한계입니다. 한동훈은 자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싫어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공격하면 바로 맞받아칩니다. 그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에게 서운하게 했기로서니 자기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분수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격의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서운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쪽박을 깨서는 안 됩니다. 벌써 거기서부터 한동훈은 주제와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이는 공격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삼겠죠. 그러면서 마치 이쪽에서
자기가 바른 일을 한 것처럼 또 탄핵을 시킨 것이 올바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독재나 민주당 독재에 대해서는 별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끝없는 공격,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방어를 하지도 않았고 또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탄핵의 원인으로서 또 그 계엄의 원인이 된 것으로서 전 민주당의 행태를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특검이 이제 한동훈을 갖다 소환하니까 그때서야 지 살겠다고 이제 여당과 저 이재명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비토를 받는 겁니다. 이제 저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이재명도 한동훈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쪽에서 과연 한동훈이 뭘 했습니까? 한동훈 우리 쪽에서도 비토를 받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비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정리하겠다는 장동혁 대표와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한동훈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장동혁 당대표의 얘기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공천의 원칙은 당성이라고 얘기했죠. 당성. 근데 한동훈은 당성이 전혀 없죠. 제로죠. 따라서 한동훈은 우리 국힘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다. 그것이 보궐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됐든 아니면 그것이 지방선거가 됐든 한동훈은 제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동혁 당대표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지방 기초단체장 이런 거는 경선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단체장은 다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 다만 광역단체장은 경선도 경선이지만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경선도 참고하되 당선 가능성도 같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경선에서만 이겼다고 나가는 것도 문제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보면서 당선 가능성도 같이 보고 전략 공천도 검토하겠다는 말은 정확한 그런 어떤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가 지금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을 내놨고 그리고 한동훈 문제에 대한 확실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지금 당무감사를 시작하기 위한 지금 전초전을 다 마쳐놨고요. 이제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한동훈에 대한 처리를 이제 하면 됩니다. 한동훈에 대한 처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당원권 정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당에서 내쫓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적어도 한동훈은 내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출당. 그리고 만약에 당원권 정지를 시킨다면 적어도 5년 이상 시켜가지고 사실상 지 스스로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장동혁 당대표 한동훈 문제를 분명히 정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주십시오. 강실업 TV에 대해서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